암 환자 이렇게 간호를 치료하다가 제일 이제 고통받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하는 시점을 보면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은 다음에 암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제 가장 문제가 대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그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남이 내 욕을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죠. 분노해서 그런 것 때문에 대인 관계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하고 부딪히면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지 마라. 우리 옆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시작.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이렇게만 살면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사랑해 줄 뿐이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국가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세계는 나의 교실,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깃발을 들고 이제 사랑의 봉사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사할린에 가서 사할린에 우리 옛날에 동포들이 끌려가서 일제 때 탄광하다가 일본 사람은 다 들어왔는데 못 돌아오고 남아있던 이제 그분들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랑의 봉사단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독일에서 미슬토요법이라는 치료를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면역 치료를. 이제 그것 때문에 암 환우들을 섬기게 됐고 그 꿈의 재료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왜냐하면 고통받는 암 환우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의 병원이 탄생하게 됐고 또 암 환우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냐 너무 고민하니까 그 식이요법을 돕기 위해서 제가 생식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또 그 비즈니스가 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를 붙잡고 살면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게 꿈의 재료가 되고 또 이게 비즈니스가 되고 사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그 딱 걸리면 우리는 이제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병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순서가 있는데 암에 걸리면 어느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을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게 바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질병 시스템에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반대로 이 치유 시스템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말하자면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최상의 면역 체계로 몸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그대로 받고 힘들고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치료 받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치료를 그 선택할 때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 또 진단하면 또 기다리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막 기다리면 더 초조하죠. 그런 사이에 암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치유 시스템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설명을 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가든지 암이라는 것은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고 이게 자라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암만 잘라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다 치료받았는데 재발합니까? 그러면 뿌리를 없애야지 이것만 제거한다고 치료가 되냐는 거니. 수술을 하고 이 구루터기를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이렇게 태워서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의 치료법인데,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유전자가 생기고 유전자가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면역층이 두꺼운 사람은 암이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똑같이 담배를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고 안 걸리냐, 면역이 좋은 사람은 암의 요인들이 있어도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걸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고 면역층을 두껍게 해서 다시 암에 안 걸리도록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건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그분들은 또 재발하면 또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재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치료를 어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서 다시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이다. 굉장히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분들한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강의를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데, 너무 이렇게 잘 알아들으셔도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좀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바로 이제 공격을 해요. 경찰이 마이크로파지가 공격을 하고 사령관에게 보고하는데, 이것이 바로 T세포예요. T세포가 보고를 받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암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암이 강할 때는 킬러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B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킬러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고 소탕하게 됩니다. 사실상 암이 생기는 게 기적이에요. 생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는 수천만 개의 면역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 생겨봐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적 혼란에 있을 때 면역세포가 구별을 못해요. 적과 아군을 구별을 못해요. 자라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또 면역세포를 속이는 물질을 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생길 수가 없지만 생겨도 공격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묵상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암을 생각하면 지게 돼요. 뭘 묵상해야 돼요? 면역세포를 묵상해서 면역이 더 강하다. 어떤 암보다도 면역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치료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제가 면역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책을 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본래 제가 94년에 제가 개원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200만이 됐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기 진단 검진하면서 발달했으니까 실제로 암이 는 게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고 해보니까 실제 암 환자도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한 30만 됐겠죠. 매년 발생이 저렇게 많아지고, 근데 대부분의 암이 식생활 관련 암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생활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많은 암이 생겨났고, 그다음 암 치료율이 70% 80%라고 이야기해도 그러나 10년으로 따질 때는 반 정도 되니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는 1,500만이라고 그래요. 암 환자가. 중국은 암으로 사망한 수가 300만이라고 하니 전 세계가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급증하는 거예요. 한국의 암이, 위암은 증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암은 그렇게 많이 급증하죠. 간암도 증가하지 않아요. 폐암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세 가지죠.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3대 암이 급증하고 있고,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대장암이 강남구에서만 1위였어요. 대장암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식생활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4위였어요. 그때는 강남구에서만 고기를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전 국민이 고기를 먹고 너무 좋아하니까 세계 1위가 됐다 그래요. 이번에 대장암이 한국이 세계 1위가 됐고, 남자는 65세가 넘으면 다 공포예요.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이거든요. 여자들은 유방암. 그다음에 여성들도 이제 전에는 자궁 경부암이었는데 식생활 변화 때문에 자궁 내막암이 생기게 되죠. 췌장암, 담낭암은 저희 때는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있으면 막 케이스 스타디감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막 구경하는. 지금은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전부 식생활의 변화, 특별히 육식이 보편화되고 또 인스턴트 식품과 인공식품이 보편화되면서 생긴 암들이 식생활의 변화 관계가 있고,
식생활을 바꿨을 때 대장암은 90%, 유방암 50%, 전립선암 75%, 췌장암 50%를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만 바꿔도, 먹는 것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꼭 필요한 성분들은 부족하고, 현대인의 식생활이 이런 그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정제당질, 나트륨 설탕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불균형을 가져오는, 꼭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 안 먹어야 될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육류 섭취량과 그 대장암 발생률을 보면 뉴질랜드가 그 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1위예요. 미국이 2위고 캐나다가 3위고. 일본을 보시면 그냥 낫지 않아요. 일본은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대장암이 아주 낮고, 나이지리아가 제일 낮은데 여기는 이제 없어서 못 먹어서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낮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그 배수들과 오염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가축으로 가고, 근데 이제 이 농산물은 우리가 자연 그대로 먹을 때는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농약이 묻은 사과를 먹어도 그 사과 껍질이나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배출하는 섬유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데, 이 동물에는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이걸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독극물들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